책 268쪽 1단원 수와 연산 소인수분해 단원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음을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3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3이 3개 있죠. 3의 세제곱 곱하기 5는 2개 있으니까 5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7 하나 있으니까 7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2번은 분수로 표현하는 거죠. 분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분수로 표현하면 여기 분의 1이고 여기만 쓰면 되겠네요. 2가 2개 있고 2의 제곱 5가 3개 곱해졌으니까 5의 세제곱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와 합성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소수부터 먼저 세고 나머지는 합성수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그냥 점검합시다. 20보다 크니까 21부터죠. 21은 합성수고, 그죠? 그 다음에 22도 합성수고, 23은 소수예요. 24 합성수, 25도 합성수, 26도 합성수, 그 다음에 27도 합성수야, 27도. 그지? 28도 합성수고. 근데 29는 소수죠. 그래서 결론은 29에서 끝나죠. 30보다 작으니까. 소수는 2개. 합성수는 몇 개가 되겠어? 합성수는 한 7개죠? 둘, 넷, 여섯, 7개. 7개. 그래서 2개, 7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240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각 소인수의 지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래서 24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야 되겠다. 그지? 2로 하면은 120, 2로 하면은 60, 2로 하면은 30, 2로 하면은 15, 그 다음에 3, 5, 15죠. 여기 끝나죠. 그래서 이제 240은 보면 알겠지만 2가 4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3이 1번, 5가 1번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각 소인수의 지수라고 그랬죠. 소인수가 2, 3, 5인데 240은 소인수 2, 3, 5로 이루어진 수인데 각 소인수의 지수니까 2의 지수는 4고 3의 지수는 1이죠. 5의 지수 1이고. 그래서 지수의 합이니까 결국은 따라서 4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다음 중에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예. 서로 소인 관계에 있는 수를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최대 공약수 1이 아니죠. 3을 또 약수로 가지니까 이게 아닙니다. 공약수가 3이 될 수 있으니까. 8하고 15는 8하고 15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맞죠. 이 둘이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정답이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3번 한번 볼까요? 9하고 27, 3을 또 약수로 가지니까 1 위에도 약수가 존재하죠. 공약수가. 안 되고 10하고 16도 짝수니까 안 되죠. 2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약수로. 그 다음에 5번에 14하고 35는 7을 또 공약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공통된 약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다음 5개의 카드 중에서 세수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있죠. 세 번째 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세 가지 수가 있는데 이 세 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랬죠. 바로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까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한다? 공통의 소인수 2하고 3을 선택하고 그 다음 지수는 낮은 건데 2하고 3 둘 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네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은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 이게 최대 공배수가 아니죠. 이거 이 최소 공배수네요. 잘못됐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고요.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니까 2하고 3하고 5를 다 적은 다음에 지수는 높은 거죠. 2는 세제곱이 높고 3은 제곱이 높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 요거를 구해주면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요거네요. 요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6번으로 갑시다. 6번. 어느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36일 때, 이 두 수의 공배수 중 150 이하인 수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먼저 최소 공배수하고 배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단어를 항상 썼었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가 36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360이면 그 두 수의 공배수는 이 최소 공배수 36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공배수라는 거 혹시 뭐가 되겠어요? 3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공배수라는 것이. 그럼 36의 배수는 뭐야? 처음에 36이고, 70이고, 또 36도 하면은 108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6도 하면 144가 될 거예요. 또 36도 하면 180이야. 뭐 또 36도 하면은 뭐 216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근데 이것들 중에서 공배수 중에서 공배수 이게 공배수예요. 왜? 최소 공배수가 36이기 때문에 36의 배수들을 찾으면 이게 공배수가 되는데 150 이하인 수라 그래서 15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요거네 요거. 그죠? 150보다 작거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밑에 7번으로 갑시다. 7번. 민준이는 어느 실험실에서 시료 A는 20분마다, 그 다음에 시료 B는 36분마다 시료의 변화를 측정한다. 오전 10시에 두 시료를 동시에 측정하였다면, 오전 10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죠. 결국은 다시 측정하는 시각이죠. 동시에. 그럼 그 시간이라는 건 20분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는 실험할 수 없죠. 당연히 20분보다는 많아야 되겠지. 그죠? 20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20분보다 커야 되겠죠? 간격이라는 것이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럼 크려면은 당연히 20과 36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배수가 돼야 돼서 처음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시간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돼야 돼. 처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과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 최소 공배수. 좀 쉽게 생각하면 구하고자 하는 어떤 지금 답이 주어진 이 두 개의 숫자보다 그 안에 작은 값이면은 최대 공약수고 그거보다 커야 되는 거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2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지 동시에 측정하겠지. 20분보다 적은 시간 뭐 10분 안에 두 개를 실험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부수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20분하고 36인데 구해보면은 이게 2이고 10이고 요거 얼마입니까? 이게 18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2로 하면은 2, 50, 2, 98이죠. 그죠?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9가 될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면 이게 180이 될 거예요. 180이. 180이야. 결국엔 뭐야?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 시간은 몇 분 후냐면 180분 후가 되겠죠. 180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나누기 60 하면 3시간 후죠. 3시간 후에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데 측정하게 되는 건 몇 시간 후입니까가 아니고 측정하게 되는 시각을 물어봤죠. 그럼 결국에는 몇 시간에? 지금 현재 오전 10시인데 3시간 후면은 오후 뭐다? 오후 1시죠, 1시. 오후 1시에 처음으로 동시에 측정한다. 그래서 다시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 시각은 여기 있지만 오후 1시가 됩니다. 10시에서 3시간 지나면 3시간 후면은 오후 1시죠. 또는 뭐 오후 1시라고 해도 되고 그냥 13시라고 대답해도 돼요. 우리가 24시간으로 표현해가지고 쓸 때는 13시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8번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각각 24cm, 18cm, 1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빈틈없이 넣으려고 한다. 가능한 한 큰 주사위를 넣으려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주사위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어요. 자, 이 상자 안을 조그만한 주사위로 빈틈없이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 주사위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겠죠. 이런 걸 여기다 이제 채워 넣어야 돼.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채워 넣어. 근데 얘가 정육면체고 이 채워 넣는 것. 채워야 할 대상은 직육면체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안을 채워야 하는 이 정육면체 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24나 18이나 12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보다 큰 주사위를 여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약수니까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물어보는 거야. 결국엔 뭐야? 24하고 18하고 12에 뭘 구해줘야 돼?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줘야 돼. 최대 공약. 요거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24하고 18하고 12니까 요거 여기다 계산해주면 6으로 해주면 6, 4, 24, 6, 3, 18, 6, 20이죠. 자, 공약수기 때문에 셋 다 나눗셈을 해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바로 끝났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얼마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 6이잖아요. 6.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 6이 됐으니까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6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사용해야 되겠죠. 정육면체 모양의 정육면체 주사위. 이거를 요 안에 이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질문한 게 그 정육면체 주사위의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넣을 수 있는 주사위의 개수죠. 그럼 6cm인 주사위를 가로를 채운다고 했을 때는 이게 6cm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24죠. 6cm인 거 4개를 넣을 수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게 주사위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고 이거 세로는 어떻게 돼요? 6cm인 주사위를 이게 길이가 18cm를 채우려면 여기는 3개밖에 못 넣겠죠. 그 3개가 여기는. 높이는 12cm니까 6cm인 주사위 2개 넣겠죠. 그리고 여기 2개 있잖아. 2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구하고자 하는 이거 검은색으로 써야 되겠다. 자, 구하고자 하는 주사위의 개수는 가로 4개, 세로 3개, 높이 2개죠. 근데 전체 주사위 개수니까 이거 곱하면은 이게 12 곱하기 2니까 2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개수는 24개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269쪽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세 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는 그랬어요. 자, 보니까 선우, 이 수는 유리수야. 유리수. 여기서 유리수를 선택하면 되는데 전부 다 유리수네요. 요거는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배우는 수의 범위가 유리수기 때문에. 그다음 준서, 이 수는 양수이기도 해요.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기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0도 안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정수가 아니래요. 근데 2번을 보면은 이게 양수긴 한데 이건 약분을 하면은 4분의 11을 약분하면 3이죠. 실제로 이거는 양의 정수, 자연수예요, 자연수. 근데 하연이가 정수 아니래며. 양의 정수나 자연수 안 되고 정수 아닌 유리수니까 요게 되겠네요. 양수면서 정수 아닌 유리수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밑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라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수야, 가장 큰 수.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양수가 돼야 되고 절대값은 커야 돼요. 보니까 요게 1.5죠. 이건 안 되죠.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4번.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다음 보기 중에서 절대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그랬죠. 자, 보니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맞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 됩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정할 수 없겠죠. 근데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맞아요. 니은. 음수의 절대값보다 0의 절대값이 크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0인데 0의 절대값이 크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수도 절대값을 계산하면 거리기 때문에 양수가 나옵니다. 음수의 값들도 양수의 절대값을 가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는 2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음수든지 절대값은 0보다는 크겠죠. 근데 0의 절대값이 크다. 0의 절대값이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작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절대값이 7인 수는 플러스 7 마이너스 6. 이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 니은. 수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그 수에 대응하는 점은 원점에서 멀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서 가깝죠.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다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작다는 거니까 가깝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마이너스 4 이상 5분의 7 미만인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5분의 7 미만이니까 5분의 7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5분의 7은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이게 소수로 표현하면은 1. 보자. 5, 1은 5, 1.4죠, 1.4.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4하고 1.4 사이에 있는 건데,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요 마이너스 4 이상 5분의 7 미만인 정수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니까 일단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되고, 그 다음 1까지 되고 2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요렇게 6개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5번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곱이 1이다. 보이지 않는 세면에 적힌 수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곱이 1이라고 돼 있죠. 두 수의 곱이 1인 수를 우리는 역수라고 했어요. 둘이 곱해서 1 되는 수를. 그래서 마주보는 것끼리 곱해서 1 된다는 말은 마주보는 것끼리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마주보는 수는 역수관계 있겠죠? 곱해서 1이니까. 그 마이너스 3과 역수관계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적힌 수의 곱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수는 저 뒤편에 있는 수와 역수관계죠. 곱해서 1 되려면. 이거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죠. 역수를 할 때는 부호는 바꿔주면 안 되고 분자 부호만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4분의 1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수와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1분의 4가 되겠죠. 1분의 4. 1분의 4.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가로를 꼭 쳐줘야 돼요. 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4 약분하고 분모는 3분의 5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짝수가 있으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생략할게요. 그러면 그냥 답이 3분의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 다음 중에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했어요. 다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자,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3이니까 약분이 가능해요. 요거 1이고 요거 3이죠. 4도 약분 가능해요. 4, 4, 16이죠.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옵니다.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사실은 요거는 곱하기 역수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고쳐야 돼.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4분의 1이랑 3분의 1 곱하면 12분의 1이죠. 똑같네요. 1번이랑. 이거는 다른 거니까 이게 답이 똑같으니까 1번, 2번은 아니겠다. 그지? 그 다음 3번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4분의 3이 절대값이 크죠. 3분의 2보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주고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라고 그랬죠. 절대값 차니까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면은 요게 이게 12분의 얼마입니까? 12분의 9죠. 이게 곱하기 3 곱하기 3 마이너스 12분의 4니까 12분의 8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그럼 해주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2분의 9에서 12분의 8 빼니까 1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요. 똑같네요. 한 번도 똑같은 값을 가지네.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은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야 돼? 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인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주는데 4분의 1이 6분의 1보다는 절대값이니까 얘도 절대값이 4분의 1이 크니까 절대 큰 쪽의 부호 마이너스 따라주고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통분을 해줘야 되겠지. 요거는 요 밑에다가 계산할까요? 여기다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해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12분의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12분의 3 되고 마이너스 12분의 2배 해주고 2배 12분의 2죠. 결국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똑같이 나와요. 자, 결론은 이제 1, 2, 3, 4분이 답이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5번은 계산을 안 해봐도 5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 이거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 계산을 지금 3개를 해야 되는데 뒤에 거 먼저 하고 앞에 값이다.
자, 그래서 1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라 그랬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은 그대로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우리는 여기 먼저 계산하면 돼. 요거 먼저. 요거는 미리 계산해서 바로 적을게요. 이거 같은 부끼리 덧셈이잖아, 이게. 그러면 공통의 부 마이너스 붙여주고 절대값이 합이죠. 그래서 4분의 3이랑 6분의 1이랑 합치는 거야, 이게. 그죠? 요거 계산을 굳이 한다면. 이해되죠? 그럼 결국에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자체를 계산하면 요게 12분의 9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12로 해야 되겠죠? 12분의 2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지금 요거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1이네. 마이너스 12분의 11.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 주면 1 플러스 아까 계산했죠?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거는 그냥 1 마이너스 12분의 11이랑 같은 식이죠. 이게 플러스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1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12분의 1이랑 12분의 1은 부호가 완전 다르죠. 다른 값이죠.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네. 5번이. 다른 값 가지는 건 5번입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 다음과 같이 적힌 두 개의 상자 가나가 있다. 이렇게 가나가 있는데 이때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뭔가 넣으면은 뭔가 가의 규칙에 의해서 a가 나오고 그 a를 다시 나의 규칙에 넣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b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먼저 여기 나온 거대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7번. 들어온 수를 자,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자,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부터 여기. 자, a를 내가 이제 구해줘야 돼. 자, 들어온 수 마이너스 3 있죠. 마이너스 3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들어온 수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곱할 거야. 곱한 다음에 8을 뺀대. 8을 빼서 내보내는데 8을 빼서 내보내면은 여기서 8을 빼서 내보내면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를 구하려면 이제 요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뺄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요 계산은 같은 부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죠. 양수인데 3하고 요 3분의 1이 3 약분되니까 절대값 곱하면 1이죠. 양수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계산하면 1이고 1 마이너스 8이니까 1에서 8 빼면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7이 나온 거야. 자, 이제 B를 구하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A를 나에 넣어. 그러면 들어온 수가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있는데 들어온 수가 마이너스 7인데 이 들어온 수에서 2를 뺀 다음 여기에서 2를 뺐대요. 이렇게 뺐대. 이렇게 뺀 다음에 5분의 3으로 나누기를 했대. 5분의 3으로 나누어서 내보내면 이제 B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요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돼. 요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마이너스 7에서 2를 빼면은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약간은 생략을 했지만 이 마이너스 7하고 요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사실은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플러스가 생략됐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사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요게 명확하게 따지면 요거였던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딱 들어간 거라고 생각. 같은 부호끼리의 덧셈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는 사실은 마이너스 7 플러스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같은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 마이너스고 7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9죠. 이게 마이너스 9입니다. 계산. 마이너스 9 나누기 5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5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음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다른 부호끼리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 3하고 9는 약분이 되겠죠. 3, 5,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b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보면은 우리는 먼저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 먼저 요거만 먼저 계산해 줘도 금방 풀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등호 쓰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자, 곱하기 이 안에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이 안에 것을 덧셈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미리 계산해 주고 하면은 이게 소괄호가 없어지면서 이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뀔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2분의 3,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바로 계산되잖아요. 요게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5죠,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1번 계산이 이렇게 축약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죠.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 건데 요거 먼저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거듭 제곱을 미리 계산해 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홀수가 있으니까 전체 부분 마이너스고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죠. 요거죠. 요 곱하기 요 아래 거는 약분이 돼요. 약분되면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당연히 곱하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부터. 그럼 요거 약분하면 요 3이고 약분하면 4죠.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른 부호잖아. 요거 다른 부호잖아. 그래서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3분의 4야. 3분. 분모 3이고 분자 4죠. 여기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죠. 요거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얘기했지만 여기 가로를 이렇게 쳐줘서 생각하면 플러스가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다시 이제 풀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가로 쓰고 요 마이너스 3분의 요 사이에 플러스가 사실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 계산이지. 여기서 이제 플러스 생략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같은 부호끼리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 마이너스 붙이고 3분의 4하고 3분의 2 더하면 3분의 6이죠. 약분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6이 마이너스 2 되는 거예요. 자, 8번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